자,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젠 커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어제 글로벌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간밤에는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소폭의 조정을 받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 마감, 뉴욕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갔지만 상당히 제한적인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또 아시아 증시는 랠리를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 증시가 엇갈린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대 지수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0.3% 소폭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S&P 500 지수 0.13%의 상승이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그래프인데요. 먼저 장 초반에는 다소 출렁임이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랠리, 한 주 동안 꾸준히 좀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이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보합권에서 출발했었고요. 이와 함께 상품 시장이 다소 약세를 보인 것이 장 초반에 투자 심리에 다소 부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국제유가가 강세로 출발해서 장중에 하락 전환한 이후 종가상으로는 거의 5% 넘는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이에 대한 부담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다소 조정을 받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장중에는 상승 전환하면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날도 금리 인상에 대한 여전히 좀 전망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스탠리 피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요. 연은 인사 같은 경우에는요. 연내 금리 인상이 예상은 되어 있지만 반드시 이뤄져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보이게 되면서 지난주에 꾸준히 호재였었던 이 금리 인상 전망이 다소 약화되는 부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증시의 호재로 반영이 됐었고요. 이런 가운데 채권시장 이날 콜럼버스 데이로 휴장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 내에서도 관망세, 다소 거래량이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0.3%죠. 소폭의 강세로 거래를 마감짓는 모습이었었고요. 이 다우지수 종가상으로는 17,131포인트 선으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의 하루 동안의 양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다우지수보다 조금 더 출렁임이 강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날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품 시장 가격, 상품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에너지 섹터, 자본재 섹터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대형주 S&P 500 지수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S&P 500 지수는 0.1% 오르면서 2017포인트 선으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바이오테크 인덱스도 지난주 내내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장 초반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바이오테크 인덱스 0.06%로 강보합권 거래 마감지였는데요. 이 같은 영향 받으면서 나스닥 지수도 이에 동조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종가상으로는 소폭 오르면서 0.17% 오른 4,838포인트 선으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에너지 그리고 상품 시장 관련한 종목들이 다소 약세를 보였던 것이 특징적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 좀 더 외신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에 이어 이날에도 금리 인상이 늦춰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매파적인 의견을 냈었던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이 이날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한 것이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일요일 이 페루 리마에서 열린 IMF와 세계은행 연차 총회에 피셔 부의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피셔 부의장은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은 예상일 뿐 약속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피셔 부의장은 이 미국의 첫 금리 인상 시기는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에 달려있고 바뀔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어서 피셔 부의장은 현재 미국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 글로벌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과 낮은 투자, 또 낮은 유가와 부진한 고용 지표는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 경제가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완전 고용에 곧 도달할 것이고 현재 부진한 인플레이션도 곧 오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자신감을 나타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경제가 예전과 비교했을 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더욱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은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피셔 부의장은 연준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피셔 부의장이 그동안 강력하게 연내 금리 인상을 주장해온 만큼 이날 이 발언은 매우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연은 총재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먼저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을 미뤄야 한다고 말했고요. 반면에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면서 시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Fed policymakers keep December rate hike in spotlight.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반스 총재는 이날 시카고에서 가진 연설에서 2016년 중반까지 금리 인상을 연기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에반스 총재는 2016년 말까지 기준금리는 1% 아래 있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 지난 금요일의 의견을 다시 한번 되풀이했는데요. 에반스 총재는 지금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미뤄야 한다고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 로카트 총재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의견을 냈는데요. 10월과 12월에 상당한 금리 인상 기대감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때 만약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실망하는 시장 참가자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로카트 총재는 그동안 꾸준히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두 총재의 엇갈린 의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매우 낮은 상태고요. 12월 금리 인상 확률 역시 지난 9월 초까지만 해도 60%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37.4%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그리고 그전엔 지수별 마감 상황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찌 마감이 됐는지 좀 자세히 주요 종목 마감 소식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부터 움직임 보겠습니다. 18개 종목 상승했고요. 12개 종목이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2.7%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비자카드사가 1% 넘는 상승, 나이키와 보험주인 트래블러스 함께 1%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캐터필러가 큰 폭으로 조정받았고요. 쉐브론 텍사코와 듀퐁, IBM과 머크, 그리고 애플 종목까지 1%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점검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는데요. 이날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점 특징적이었었고요. 이와 함께 증권사 매수 추천에 나이키 역시 1% 넘는 강세를 띄었습니다. 이 밖에도 월마트와 보험주인 트래블러스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었고요. 반면에 이 자본재 섹터가 상당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캐터필러가 1%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고요. 유가 관련 섹터죠. 쉐브론 역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는 제약주인 머크사 그리고 애플이 0.5% 이상의 조정이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특징이 상당히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등락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앞서 종목에서도 살펴보셨다시피 자본재 섹터와 유가 에너지 관련 섹터 두 섹터가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날 시장이 좀 선방을 하면서 유틸리티 섹터가 0.8%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갔고요. 소재와 반도체 그리고 금융 섹터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이날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날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째 랠리를 이어간 모습인데요. 마켓비트 보고서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이유로 꼽으면서 매수 추천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 139달러 79센트까지 높여 잡은 바 있는데요. 투자 심리 이틀째 굉장히 좋았었고요. 이날 추가적으로 2.7%, 전날도 2% 넘게 올랐었는데요. 이날까지 랠리 이어졌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몇몇 종목들은 다소 엇갈린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그중에 급락한 한 종목이 있는데요. 일라일일리입니다. 진행 중이던 심혈관 질환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임상시험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당히 좀 투자 심리 위축되는 모습이었었고요. 7.78% 장중 저점, 계속해서 급락 구간에서 거래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조금 더 외신 통해 들어보도록 하죠.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진행하고 있던 이 콜레스테롤 치료 약물의 임상시험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이 일라이릴리뿐 아니라 다른 제약회사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Eli Lilly Health Study of Her Drug Stock Tumble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라이 릴리는 이 콜레스테롤 치료 실험 약물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진행하고 있었던 임상시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진행하고 있었던 이 시험에 중단된 약물은 CETP 저해제 계열인 에바세트라피브인데요.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몸에 좋지 않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기대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릴리는 이 독립적 자료 검토위원회가 약물의 유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이 소식이 일라이 릴리뿐 아니라 또 다른 제약사인 머크사에게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머크사에서도 CETP 저해계 계열의 약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에버코어 전략가인 마크 세네밤은 오늘의 소식은 일라이 릴리뿐 아니라 머크사에게도 큰 악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일라이 릴리의 주가는 7.77% 급락했습니다. 네, 다음은 금융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 금융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예정돼 있는데요.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켓워치는 이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마치 림보를 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JP Morgan, Citi, Goldman earnings seek to hurdle a limbo poll.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JP 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또 시티그룹과 같은 대형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기대감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S&P 500 업종 중 금융 관련 업종들에 대한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지난 6월 10.1% 증가가 예상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10월 들어서 이 수치는 무려 4.3%로 절반이 넘게 크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또한 88개 회사 중에 이 53개 회사가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이 골드만삭스는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기존에 제시했던 4달러 31센트에서 3달러 21센트로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어닝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 금융주들의 주가 역시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피털마켓 전략가인 폴 밀러는 현재로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만큼 어닝 시즌에 큰 반전이 있지 않는 한 금융주들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종목 주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유럽 증시 마감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사실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유가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가는 좀 큰 폭으로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어이제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6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유럽 증시 이날장에서는 소폭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국 증시가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0.7% 하락이었었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0.23% 추가 상승, 프랑스 까크 지수는 0.27% 하락하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점검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앞서서 들으신 대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장 초반에만 해도 중국 증시 상승 그리고 연내 금리 인상이 다소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서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됐고요. 지난달 오펙의 산유량이 늘어났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5% 넘는 하락, 47달러 10센트의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금값은 금리 인상 전망이 약화되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164달러 50센트 거래 마감지였고요. 옥수수 가격은 소폭 내리면서 3달러 80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장에서는 소폭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630포인트 선의 거래 마감지였고요.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5% 넘게 장중 저점에서 거래 마감지은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전거래일과 동일한 809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상당히 급락하는 시세에 이어지면서 석 달 만에 종가상으로 1,14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상 전망 약화되면서 이 같은 흐름 나타났고요. 간밤에 달러 흐름은 94.83 레벨대를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채권 시장 휴장했던 가운데 전거래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0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